학교폭력 예방 상담소, 많이들 이용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받는 징계 조치 첫 번째입니다. 징계 조치 첫 번째라는 말은 징계 조치 두 번째도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만큼 징계 조치가 많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왜 무섭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올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시간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 워낙 듣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받는 징계 조치 앞에 잠시 누가 지나가가지고요. 인사하면 지나가서 조금 멋지게 웃었습니다. 일단 징계 조치는요, 많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9호는 이제 고등학교에만 있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없습니다. 이유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8호까지만 있고요.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9호까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호입니다.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입니다. 가장 낮은 징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학폭위에서 이 정도면 서면 사과 정도로 충분히 서로가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서면 사과 정도 되려면 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합의가 없이 서면 사과만 내려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뭐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아주 사소한 것도 아주 크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아주 큰 것도 사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개인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고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피해 학생이 얼마나 크게 상처 입었는가, 피해 학생이 얼마나 크게 인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살짝 쳤다고 해서 이건 작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죠. 또는 또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게, 우리 애가 당하면 아주 큰일이고 우리 애가 가해가 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그죠? 그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더라도 내가 또는 내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었다라면 과감하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학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차 문을 열 때 콕 찍었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죠, 굉장히 그게 아예 문짝을 갈아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내 차를 샀을 때 새 차에다가 누가 문을 콕 찍으면 그때 기분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그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내 차에 문을 콕 찍어서 기스를 내면은 정말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당하면 정말 큰일이고요. 근데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꽤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을 바꿔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 이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져야 될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서면 사과가 1호고요. 그다음에 2호는 이제 좀 깁니다.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아래에 이제 자막이 나가는데요. 좀 길죠, 그죠? 당연히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한 학생이 피해 학생이죠. 근데 우리 가해 학생은 성격이 좀 욱하는 마음에 신고했다고 따지거나 더 혼내거나 또는 더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협박이나 보복하는 경우죠. 네가 신고했어? 너 한번 죽어볼래? 또는 신고하면 죽어버린다,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2호 조치를 갖다가 미리 내리는 겁니다. 절대 접촉해서 협박해서 보복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접촉도 해서는 안 되고 협박도 해서는 안 되고 보복해서도 안 된다는 거. 근데 의외로 이 2호의 조항을 가해 학생들이 많이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호는요, 좀 이 2호가 단순하게 2호기 때문에 1호 다음에 2호라서 아주 낮은 벌처럼 보이지만 2호가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인데요. 이제 보통 사무부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징계라고 들어가는데 1호, 2호, 3호를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경징계라고 봅니다. 3호가 바로 학교에서의 봉사가 됩니다. 우리가 선도위원회, 지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선도위원회, 옛날 선도위원회에서 교내봉사라고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봉사가 3호입니다. 이 정도면은 3호 조치, 경징계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이 되면 학폭위에서 3호 조치를 내리는데요. 보통 그 학폭에서의 학교 봉사는 기본 출발점이 5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학폭이라는 이 엄중한 사건을 벌인 가해 학생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단위가 5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5일, 7일, 10일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봉사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학교 봉사는 거의 다가 방과 후에 이루어집니다. 방과 후에 남아서 학교마다 1시간 또는 2시간 또는 3시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학교 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힘을 쓰는 노동에서부터 머리를 써야 되는 것까지 여러 가지 형태는 학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좀 힘들다 할 정도로 좀 일을 시키는 경향이 많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반성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4호는 이제 학교 안에서의 어떤 징계를 벗어나서 이제 학교 밖을 나가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4호가 이제 사회봉사가 됩니다. 사회봉사 역시 보통 5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선도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3일을 보통 많이 시키는데요. 역시 학폭법에서는 5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사회에 가서 보통 노인분들 또는 장애인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분들이 힘들게 생활하시는 것을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그런 곳들을 많이 보내는데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좀 그런 분들을 갖다가 도와드리면서 내가 한 행동을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사회봉사를 갈 때는 부모님을 동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동반되기 위해서는 평일 때도 갈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직업상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회봉사 5일이라 그러면 하루에 보통 6시간으로 봤을 때 30시간 이수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하루에 6시간 잡아서 5일이면 30시간. 그래서 30시간, 사회봉사는 보통 시간 단위로 많이 끊습니다. 30시간, 그 다음에 또 6일이면 36시간, 이런 식으로 하겠죠. 사회봉사로 가는 것은 학교 밖을 나가는데 출석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무단 결석이 아니고요. 출석으로 인정해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호 조치는 이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특별교육 이수 기관이 있습니다. 각 도에서 지정하는 또는 시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 이수 기관, 딱 그 기관에만 가야 됩니다. 다른 기관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4호 사회봉사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에 가면 되겠지만 특별교육 이수는 딱 도에서 정해진 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특별시가 없죠, 그죠? 광역시에서 정해진 그런 곳에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심리치료까지 받게 합니다. 여기서 좀 가장 큰 차이가 특별교육 이수를 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 심리치료비는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심리치료비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심리치료는요, 좀 치료비가 셉니다. 하루에 1시간밖에 받지 않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2시간도 하긴 하는데 거의 다가 하루에 1시간만 진행을 합니다. 1시간 받는데 보통 5만 원. 그래서 5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긴 하는데 거의 다 5만 원 선에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름 있는 곳에는 이제 5만 원이 넘어가고요.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가본 적 있다라 그러면 4만 원 선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좀 이건 구체적인 부분이긴 한데
심리치료 기관에 가서 심리치료를 받아서 학생이 좀 바른 상태가 되도록 치료받는 기간인데요. 보통 심리치료 기간 뭐 1시간 이렇게 내리지는 않겠죠, 그죠? 보통 이제 10시간 정도는 받아야 심리치료를 했다 이렇게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시간이니까 5만 원이니까 50만 원은 기본 부모님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내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그러면 뭐 그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부모님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학폭위에서는 10시간을 요구했지만 부모님 판단하실 때에는 내가 내 아이를 잘 알기 때문에 20시간, 30시간 계속 꾸준하게 심리치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징계를 내린 그 이상으로 충분히 부모님이 판단해서 더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내 자녀를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 5호까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워낙 이제 긴 내용이라서 9호까지 있는데, 오늘은 5호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이게 긴 부분이라서, 부모님들께서, 이런 조치가 있구나, 조금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냥 말로만 학교에서 뭐 제대로 듣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서 맞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학폭법이 정말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힘든 거구나 라는 것 꼭 인식해서 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도 되어서는 안 되고 가해자는 더더욱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않도록 당부드릴게요. 자, 다음 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